63세 퇴직한 공무원, 꿈꾸던 전원주택에서 파산위기, 은퇴 후 인생이 무너졌다. 서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집 짓고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TV 속 전원생활 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 준비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한 분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은퇴 후 무작정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전원생활을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본론. 전원생활, 왜 많은 은퇴자들이 도전할까? 퇴직 후 삶을 상상할 때 많은 분들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낭만은 잠시고 현실은 노동입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전원생활은 오히려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사례 1. 63세 퇴직한 공무원, 파산위기. 서울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이 선생님. 정년퇴직 후 받는 연금도 월 25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충북의 한 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귀촌했어요. 건축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비 부지 조성 단열 보강 등으로 1억 8천만 원이 들었고 이삿짐 정리, 정원 조성에 들어간 비용까지 하다 보니 예비비를 포함해 총 2억 원 가까운 목돈이 들었죠. 결국 1년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보일러 고장, 정화조 문제, 제설 작업, 잡초 제거에 체력 소모, 심지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과의 거리감도 느꼈다고 해요. 병원은 왕복 2시간 거리였고 생활비와 유지비는 연금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을 헐값에 내놓았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전원생활이 아니라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2. 60세 퇴직한 간호사, 시골에 고립. 한때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어씨. 퇴직 후엔 남편과 함께 전북 남원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이사했지만 남편은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어씨 혼자 남았습니다. 문제는 관계 단절과 고립이었습니다. 도시에서야 아파트 단지나 마트, 병원 등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이웃도 대부분 80대 노인들이고 대화 나눌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 외로움이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사례 3. 57세 조기 퇴직 후 귀촌한 자영업자, 노동의 늪에 빠지다. 식당 운영을 25년간 해오다 57세에 자발적으로 은퇴한 B씨.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을 사서 귀촌했죠. 낮에는 텃밭, 밤에는 유튜브로 귀농 정보 보며 생활했지만 하루하루가 노동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배수 문제, 여름엔 풀 뽑기 전쟁, 겨울엔 제설 작업.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간 넘게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차량 유지비가 발목을 잡았죠. 내가 은퇴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전원생활 정말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1. 최소 6개월 1년의 체험살이는 필수입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 집부터 사는 건 절대 금물. 주말 농장이나 단기 임대주택을 활용해 계절별 생활의 차이를 몸으로 경험해보세요. 2. 건강이 자신 없으면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 합니다. 대형 병원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시골 생활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3. 은퇴 자금과 유지 비용을 계산하라. 집 짓는데 드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난방비, 잡초 제거, 도배 수리 등 예상보다 1.5배 더 드는 생활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적응 포인트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커집니다. 혼자만의 낭만을 꿈꾸기보단 지역 행사나 커뮤니티에 조금씩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전원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준비와 현실 인식이에요. 단지 도시가 싫다는 이유로 시골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작정 전원주택 짓고 내려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게 먼저입니다. 노년기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는 전원생활, 과학이 말하는 이유. 전원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 저하입니다. 즉, 우리가 5060대 이후에 겪는 생물학적 노화를 무시한 채 40대의 에너지로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은퇴 후 전원생활이 왜 체력과 정신력에서 큰 리스크가 되는지 의학적, 뇌과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한국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고 70세 이후엔 최대 근력의 3050%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전원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론 노동 중심의 생활입니다. 비 오는 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잔디 깎고 장작 패고 벌레 잡고 생각보다 몸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부족한 분들, 무릎 허리 질환 있는 분들은 자잘한 활동 하나에도 큰 무리가 옵니다. 전원 생활하다가 허리 다쳐서 2달 누웠어요 라는 말, 실제 귀촌한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는 뇌 기능도 위축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뇌의 헤마이포캠퍼스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헤마는 기억과 공간 인지력, 감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새로운 이웃, 다른 말투, 다른 풍습, 전혀 다른 생활 리듬. 이 모든 게 60대 이후 뇌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뇌의 전두엽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담당 기능까지 약화되면서 작은 문제에도 쉽게 짜증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이유, 그리고 귀촌 후 1년 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뇌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연결의 단절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버드 의대에서 75년간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수백 명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결과는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병원 지인 커뮤니티 동호회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노인의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원 생활은 어때요? 도시와 달리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외지인은 외톨이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은퇴 후의 전원 생활은 관계 단절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심리적 고립, 나아가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더라도 몸과 마음의 한계를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체력 먼저 챙기기. 귀촌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유산소 운동, 하체 근력 훈련을 꾸준히 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입니다. 뇌 자극 환경 유지. 귀촌 후에도 독서, 온라인 학습, 글쓰기, 지역 봉사활동 등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 만들기. 마을 주민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도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유지하세요. 또는 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 귀농인 모임 등에도 참여하세요. 결론.
은퇴 후 전원 생활은 환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몸과 뇌, 사회적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그 전원주택은 나만의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집부터 사는 대신 삶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은퇴자가 되어보세요. 그게 진짜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여는 첫걸음입니다.